부정사요. 부정사는 이제 투부정사가 있고요. 원형부정사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의미하죠.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품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준동사 표 외우라고 했죠. 그 준동사 표가 다 외워졌다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명사적 용법이 됐다는 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보가 무슨 격? 동격을 의미하는 거죠. 네, 주어부터 볼게요. 야구를 하는 것은 많은 재미가 있다. 많은 재미가 있다. 지금 야구하는 것은 해서 원래는 야구하다가 play baseball 동사죠. 근데 동사 앞에 뭐를 붙였어? to를 붙여서 주어가 됐어. 동사가 주어가 됐어. 그러면 품사가 동사에서 뭐로 바뀐 거야? 명사로 바뀐 거야. 그래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 동명사라든가 부정사라든가 뭐 대절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주어가 길다고 생각하거든. 주어가 길면 어색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주어 뭘 내놔? 진주어 대신에 it을 내놓고 진주어는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명사적 용법 중에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를 쓰였을 경우. 근데 명사가 보호를 쓰면 주어보가 무슨 격? 동격이라고 했죠. 볼게요. 가리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즉 가리키다 보면 스스로 배우게 돼. 가리키는 사람도 그런 의미예요. 뭐가 배우는 거야? 가리키는 것이. 주어꾸니까 보호죠. 가리키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주어보가 같아. 같으면 이 보호를 무슨 취급해? 명사 취급한다고.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예문을 볼게요. 그의 취미는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이다. 뭐가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죠? 그의 취미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호죠. 그의 취미와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같으면 이 보호를 무슨 취급한다? 명사 취급한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다시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목적어의 예를 볼게요. 일단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위에 있는 예문부터 볼게요. 그 엔진은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만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뭐 보고 목적어라고 하죠?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죠. 엔진이 시작했어. 시작한 대상이 뭐죠? 뭘 시작한 거죠? 이상한 소리 만드는 것을 시작한 거죠. 즉,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다. 여기서는 엔진이 시작했다. 시작한 대상이 뭐야? 이상한 소리 만드는 것을. 우린 이 목적어의 품사를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옆에 보세요. 이 박스를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노력했다. 잠자는 것을 try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노력하다 이 뜻이야. 나는 노력했다. 잠자는 것을. 여기 볼게요. B번 보세요. 나는 노력했다. 뭘 노력했죠? 잠자지 않는 것은. 지금 not이 어디 앞에 있죠? 투부정사 앞에 있죠? 투부정사 앞에 있으면 이 not은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거야. 잠자지 않는 것을 노력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C번을 보면 나는 노력하지 않았다. 잠자는 것은. 이거는 노력하다는 동사를 부정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A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자는 것을 노력했다. B번 나는 자지 않는 것을 노력했다. C번 나는 자는 것을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 박스는 우리 준동사 표에서 계속 외웠던 거죠. 삼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죠. 목적어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명사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 올 수 있고 목적어가 명사니까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 동사가 want, wish, hope, decide, promise, expect, pretend, refuse, agree, help, run, play라는 동사는 뭐만 목적으로 취하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원태 여기 있죠? 한번 예문을 볼게요. 우리는 원한다, 낚시하는 것을. 원태는 뭐를 목적으로 취해? 원태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사 만약에 여기다가 피싱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원래는 목적어는 명사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동사, 이 동사가 원트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예문을 볼게요. 우리는 즐깁니다. 낚시하는 것을. 여기 enjoy라는 동사는 뭐만 목적으로 취하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fishing이라는 동명사가 오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to fish,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enjoy라는 동사는 뭐만 목적으로 취해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옆에 박스를 보면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 중에 스타트가 있죠, 스타트. 근데 이 친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낚시하는 것을. 투부정사, 동명사, 스타트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제죠.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보면 finish, enjoy, avoid, mind, give up, stop. stop 외워두세요. stop. practice, 연습하다, 제안하다, 감사하다, 고려하다, 싫어하다, 추천하다 이런 동사들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는 중학교 1, 2학년 때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동사는 중학교 3학년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외우셔야겠죠, 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다가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 명사적 용법으로 바뀝니다. 명사적 용법이 돼서 명사적 용법이 됐다는 건 뭐로 쓰이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야. 이해갔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야. 봐요. 다시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 명사적 용법이 돼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그녀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살지가 중요하다. 여기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명사적 용법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주어로 쓰였어. 알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의 수업은 기타를 연주하는 방법이다. 뭐가? 오늘의 수업이 주어니까 보어죠. 보어로 쓰였으니까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야.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 명사적 용법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 명사적 용법이 되는데 여기는 명사 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주어 동사로 바꿀 수가 있어. 명사절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슈도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그는 몰랐습니다. 무엇 입을지를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적용법이죠. 근데 의문사 플러스 주어 슈도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즉 의문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무엇 입어야 할지를 이해합니까? 목적어니까 명사고요. 여기 주어 동사에 쓰이니까 명사절입니다. 그 중에 의문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원래는 뭐뭇을 확신하다가 영어로 뭐죠? be sure of예요. 이게 전치사니까 뭐니까? 전치사니까 뒤가 뭐가 오죠? 명사절이 올 수 있죠? 이해합니까? 그럼 명사고 what, where 무엇을 입을지 나는 확신한다. 볼게요. 근데 이 전치사가 의문사 앞에서 이렇게 생략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확신하지 못해 무엇 입을지. 그 다음에 뭐뭇을 모르다가 have no idea인데 나는 무엇 할지 모르겠다. 전치사 뒤에 의문사가 있을 때 이 전치사가 생략됩니다.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인 겁니다. 다시요. 뭐뭇을 확신하다가 be sure of고요. 뭐뭇을 모르다가 have no idea of예요. 근데 의문사 앞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없어져도 여기 뭐가 있다고 봐야 돼? 전치사 어부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전치사 뒤에 있는 거 전치사에 뭐라고 그래?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형사적 용법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형무사가 된 거야. 형무사가 됐다는 건 문장 속에서 뭐로 쓰여? 명사수식 보어. 근데 형사가 보어로 쓰이면 주어보가 동격입니까? 동격이 아닙니까? 동격이 아니죠. 그리고 이 보어를 비동사 뒤에 온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 비투용법이라고 하고 그 뜻은 5가지가 있어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이 있습니다. 명사수식부터 볼게요. 보자. 나는 책이 필요해. 어떤 책? 읽을 책. 지금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가 책이나 명사 꾸며주지. 명사 꾸며주면 우린 얘를 뭐라고 그래? 형용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형사구라고도 부르죠. 나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 할 방법? 운동할 방법. 방법이란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되어 있죠, 되어 안은 주어 동사가 바뀌었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대어는 무슨 부사라고 하죠? 유도부사라고 하죠. 동사 앞으로 유도하는 유도부사고요. 어떤 일? 해야 할 일. 일이란 명사 꾸며주죠. 주어가 명사예요. 그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사중용법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명사가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가 오고 투부정사의 형사중용법이 이렇게 뒤에 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나는 원한다. 무엇인가를. 그 무엇인가가 뭐야? 차가운 것. 이 something이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이 cold는 형사죠. 그리고 마실 것. 이 to drink도 something이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 몇 개입니까? 2개죠. cold도 형사고 to drink도 형사입니다. 문제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동사가 자동사일 때, 그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는 뭐까지 필요하다? 전치사까지 필요하다. 시험은 이 B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왜? 좀 깊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동사가 이걸 풀려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동사는 크게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로 나눠진다고 했죠?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동사와 그쵸, 타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고요. 자동사는 원래 목적으로 못 가죠. 근데 가지려면 누구 빌려오라고 했죠? 전치사를 빌려와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자동사예요. 자동사고. 한 가지 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가 되는 겁니까?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die는 자동사고요. kill은 대표적으로 타동사라고 했죠. 이 write는 글을 쓰는 겁니다. write이라는 동사는 뭘 쓰는 거야? 글. 이게 write이라는 동사가 편지를 목적으로 취하면 편지 쓰다 할 때는 타동사예요. 하지만 with가 오면 펜을 가지고 쓰다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펜을 가지고 쓰다. 만약에 write on이면 종이 위에 쓰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write in은 잉크로 재료예요, 재료. 잉크로 쓰다. to는 뭐뭐에게 쓰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야, 편지 쓰는 대상. 근데 편지 쓸 때만 타동사고 편지를 쓰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온다. 외워야 돼요. write with, 펜을 가지고 쓰다. write on, 종이 위에 쓰다. write in 하면 in ink거든요. in ink, 잉크로 쓰다. 그 다음에 write to Tom 하면 탐에게 편지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지 쓸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안 오지만 그 외에 펜을 가지고 쓰다, 종이 위에 쓰다, 잉크로 쓰다, 누구누구에게 글을 쓰다 할 때는 편지를 쓰다 할 때는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우리 앉다. 앉다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니까 어디 위에 앉죠? 책상 위에 앉는다 해서 전치사가 필요해요. 자동사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를 볼게요. 야, 플레이 사커 들어봤죠? 이때는 무슨 뜻입니까? 경기하다예요. 무슨 뜻이야? 경기하다. 그 다음에 play the piano. 이건 뭐야? 연주하다죠. 이때는 타동사니까 전치사가 안 와요. 근데 놀다. 누구누구와 놀다 하기 때문에 자동사입니다. play with고요. 집중하세요. 이야기하다 토크란 동사는 다 무슨 동사입니까? 토크란 동사는 전치사 보니까 다 자동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말하다 중에 say라든가 tell은 무슨 동사라고 했죠?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옆에 예문을 볼게요. 나는 의자가 필요해. 어떤 의자? 앉을 의자. 여기 보시면 앉다가 자동사란 말이야. 자동사일 때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일 때, 명사 꾸며주는 무슨 용법일 때? 형용사적 용법일 때 뭐까지 필요해? 뒤에 전치사까지 필요하다고요. 이해 갔어요? 밑에 보세요. 그녀는 많은 친구가 있어. 놀 친구. 놀다는 자동사라고. 그러니까 전치사 with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해 갔습니까? 박근혜는 어떠한 친구도 없어. 어떤 친구? 함께 말할 친구. 말하다가 자동사니까 전치사 with를 같이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야, 대통령 이명박은 어떠한 편지도 없다. 쓸 편지. 편지 쓰다 할 때는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안 오죠. 타동사입니다. 대통령 이명박은 어떠한 펜도 없다. 가지고 쓸 펜. 이때는 자동사입니다. 선수하니까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 이명박은 편지 쓸 사람이 없다. 누구누구에게 쓸 편지죠. 대통령 이명박은 위에 쓸 어떤 종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지만 뭐뭇을 가지고 쓰다.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 어디 위에 편지를 쓰다 할 때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다음. 형용사적용법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명사수식 보호를 의미한다. 근데 형용사가 보호를 쓰였을 때는 주어보가 동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투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왔을 때 이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와서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비투용법이라고 한다. 근데 그 뜻은 5가지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이 있다. 볼게요. 그들은 6시에 만날 예정이다. 누가 6시에 만나? 그들이 주어 꾸며주니까 보호죠. 근데 그들과 6시에 만나는 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지가 않아. 같지가 않으면 이 보호를 무슨 취급해? 형용사 취급합니다. 무슨 취급해? 형용사.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리고 예정입니다. 6시에 만날 예정이다. 이해갔어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오고 있죠? 투부정사가 뭐 뒤에 와? 비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비투용법입니다. 이해가? 졸지 마세요. 다음. 당신은 그 일을 해야 한다. 누가? 당신이 주어급니까? 보호죠. 이제 주어보가 동격이 아니에요. 의무죠. 당신은 그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이 좋은 친구를 갖고자 하는 의도라면 당신은 착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가능입니다. 가능. 다음. 그녀는 결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거 운명입니다. 강제로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5가지는 강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잘 나오진 않아요. 다음 부사등용법. 왜 부사등용법이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일단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면 우리는 그 품사를 부사라고 합니다. 투부정사가 동사나 형사를 꾸며주면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건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7번 볼게요. 그는 누웠습니다.
어디 위에? 잔디 위에.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뭐 하기 위해서 누웠죠? 쉬기 위해서 누웠다. 지금 얘가 못 꾸며줘요. 쉬기 위해 누웠다. 동사 꾸며주죠. 우리 동사 꾸며주는 품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사적용법의 목적은 이 투부정사 앞에 없던 뭘 갖다 집어넣어도 돼? in order를 붙여도 됩니다. 우리가 이 to take a rest가 부사적용법의 목적인 걸 알려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 거나 쉬기 위해서 뭐 했다? 누웠다. 아,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적용법이구나.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이구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알았던 거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라든가 so as가 있으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의 목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친절한 거야? to take a rest만 쓰는 사람이 친절한 거야? in order to라든가 so as to를 붙인 사람이 친절한 거야? 붙인 사람이 친절하지. 이거 붙여주면 묻지 마요, 묻지 마. 그냥 부사적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 접속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so they can 들어봤죠? so they may 얘도 뜻이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봐봐. 얘는 동사 꾸미주니까 부사야. 부사라는 건 수식어 am, is나 많아져.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 몇 개야? 하나지. 주어 동사 하나를 우리는 단문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단문. 근데 여기 보면 그는 누웠다 잔디 위에. 뭐 하기 위해? 그가 쉬기 위해. 여기 주어 동사가 몇 개야? 두 개지. 이걸 복문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복문. 그럼 해석은 같아 안 같아? 해석은 똑같죠?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단문을 복문으로 바뀌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뭐로 바꾸면 돼? so that can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아니면 so that will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동사 use가 엄청 많이 나와. 그 뒤에 뭐가? 투부정사가. 그 뒤에 투부정사가. use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100%야.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야. 봐봐. 여자들은 모든 종류의 방법을 사용해. 여자들은 사용한다. 모든 종류의 방법을. 지금 use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밑이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 이 뜻이 있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해? 모든 종류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해서 사용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적용법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다시요. 앞에 use라는 동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수동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류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게 사용되다 수동이죠. 유주의 수동이죠. 근데 뒤에 수동태가, 투부정사가 있죠.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방법이 사용되어진다. 여자들을 위해서. 이해가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비유수 동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유지가 능동이든 수동이든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다. 알고 있으면 독해를 할 때 엄청 편하다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지금 부사적용법이 문장이 뒤에 오잖아.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앞에 많이 와. 오히려. 봐봐. 그리고 부사는 문장에 영향 끼치 않겠죠? 안 끼치지? 부사가 문장에 앞에 있을 때 컴마를 많이 찍어줘. 이렇게. 너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너는 모든 답을 미리, in advance가 뭐야? 미리 알 필요는 없다. 지금 앞에 있는 투부정사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는 미리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다. 알 필요는 없다. 동사 꾸며줍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용법의 목적. 다시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투부정사가 문장에 어디 있는 경우? 앞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미리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적용법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다. 밑에 볼게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많은 선수가.
뭐 하기 위해? 축구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동사 꾸며주죠.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적용법이 뭐예요?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죠. 다음이요. 너는 11명의 선수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축구하기 위해서 11명의 선수가 필요하다. 뭐 비슷한 거네요.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이때 거 볼게요. 옆에 거 볼게요. 당신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선수를 원래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의문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앞에 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얘가 못 꾸며줘. 축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를 필요합니까? 얘도 동사 꾸며주죠. 동사 꾸며주니까 얘도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에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축구하는 것이 많은 선수와 함께. 이거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무슨 용법이야? 이거 need의 목적어예요. 명사적 용법입니다. 다음이요. 목적 다음에 많이 오는 게 감정의 원인입니다. 볼게요. 나는 유감이다. 주어 동사 보어죠. 그리고 이 보어가 감정 형용사야. 무슨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나는 유감이다. 왜 유감이야? 그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다. 지금 투부정사가 유감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줘. 형용사 꾸며주는 품사를 뭐라고 하죠?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적용법에 뭐뭐 해서 슬프다, 기쁘다, 유감이다. 감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뭐뭐 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뭐 해서 왜 부사적용법이라고? 형용사 꾸며줘서 이거 써도 돼. I am surprised. 나는 놀라게 되었다. To hear the news. 이렇게 하면 나는 놀랍다. 분사도 품사가 형사죠. 분사도 품사가 형사니까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 왜 놀랐죠? 소식을 들어서 뭐뭐 해서 놀랍다.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리고 뭐뭐 해서 슬프다 기쁘다 감정의 원인입니다. 이유 판단 근거. 봐. must be가 뭐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는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판단을 내렸죠. 어리석다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그와 같이 말을 하다니, 뭐뭐 하다니, 이유 판단 근거라고 합니다. 조건, 뭐뭐라면이죠.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를 바보로 간주할 것이다. take A for B, A를 B로 간주하답니다. 지금 해석 어떻게 했죠?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뭐뭐라면 조건을 해석했습니다. 뭐뭐에서 결국 뭐뭐하다, 결과입니다. 근데 결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결과와 우연한 결과. 그는 자라서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부사등용법의 결과입니다. 그는 살아서 80세가 되었다. 자연적 결과인데요. 우연한 결과는 건 우연히 뭘 발견한 겁니다. 그는 깨어나서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우연한 결과입니다. 그는 일찍 호텔에 도착해서 발견했다. 그의 방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이해합니까? 뭐뭐에서 뭐뭐하다 결과입니다. only to, never to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요. only to는 뭐뭐 했으나 뭐뭐 했을 뿐이다. never to는 뭐뭐 했으나 결코 뭐뭐하지 못하답니다. 그는 make it to 어디까지 나아가다야. 결승전까지 나아갔다. 단지 거기서 졌을 뿐이다. 그가 결승전까지 나갔으나 거기서 단지 졌을 뿐이다. 이거 결과고요. only to. 그는 집을 떠났다. 그는 집을 떠났으나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뭐뭐 했으나 결코 뭐뭐하지 못하다. 이것도 결과에 해당됩니다. 이거 강제로 외워야 돼요. 이건. 다음이요. 단순 형용사 수식. 그냥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적용법이 된 걸 단순 형용사 수식이라고 해요. 볼게요. 악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악기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어죠. 근데 이 보어가 지금 형용사네요. 어려운이라는 뭐 하기 어렵죠? 연주하기 어렵다.
그냥 형사 꾸며주는 걸 단순 형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박스는 단순 형용사 수식의 그 예인데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be anxious to 뭐뭐 하는 것을 열망하다. be hesitant to 뭐뭐 하는 것을 주저하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determined to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독해할 때. 이건 부사적용법의 단순 형용사 수식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정도요. 정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죠. 정도의 대표적인 건 투투용법과 인어프트용법을 의미하죠. 투투 너무 몸에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제 특이점은 형용사 부사가 투투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상 부정이기 때문에 so that cannot으로 바꿀 수 있죠. 두 가지 해석 명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한 가지만 해석하면 안 돼요. 봐봐. 그가 너무 어려서 거기 갈 수 없다. 이게 있고요. 그가 거기 가기에는 너무나 어리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거기 갈 수 없다. 거기 가기에는 너무 어리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이기 때문에 so that canno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는 너무나 어려서 거기 갈 수 없다. 이번에는 투투형법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봐봐. 그 차가 너무나 느리게 가서 제 시간에, in time, 제 시간에 갈 수 없었다. 누가 제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들이 제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탐을 집어넣으면 차가 너무나 느리게 가서 탐이 제 시간에 갈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얘도 so that cannot으로 바꾸면 지금 내용상 과거이기 때문에 so that cannot이 아니라 so that could not입니다. 그 차가 너무나 느리게 가서 누가 그들이 제 시간에 뭐 할 수 없었다. 갈 수 없었다. 있을 수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 인어프트인데 투투는 형사부사가 투투 사이에 왔는데 인어프트는 형사부사가 인어프트 앞에 옵니다.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답니다. 긍정이기 때문에 so that can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해석 조심해야 돼요. 봐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는 can의 의미가 있죠. 근데 가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는 can이 없어요.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는 so that can이 맞아요. 근데 간혹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만 있을 경우는 can이 없어요. so that만 있는 거지. 볼게요. 이 책은 쉽습니다. 해서 지금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 인어프트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다. 이 책은 읽을 만큼 충분히 쉽답니다. 그리고 이 so that 긍정이니까 so that can이라고 했죠. 이 책은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o that으로 바꿨을 때 이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때 they는 일반인을 가리켜요. 일반인을 가리키는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와 아예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they를. 봐봐. 이 책은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they를 사람들, 일반인 사람들로 해석해도 되고 아예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해석 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이 책은 너무나 쉬워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특이점은 뭐냐면 지금 위에는 어떤 뭐가 등장했어? 대명사가 등장했죠? 이 대명사, 이 it은 뭐를 받는 거죠? this book을 받는 거라고. 명심해야 돼.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나 서술형을 할 때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명심해야 되는데 볼게요. 접속사 that이라는 건 주어동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뭐를 연결하는 거야? 주어동사. 즉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같은 문장이야? 다른 문장이야? 다른 문장이야. 그럴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맞는 대명사가 필요하다고요. 이 책은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 책을, 즉 그것을 읽을 수 있다 해서 디스북을 받는 대명사 it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면 이시 아니라 댐이었겠지. 그러면 선생님, 그럼 위에는 왜 이시 없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 이 밑에는 이시 있는데 왜 이시 없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야. 어떻게 보면. 볼게요. 이 it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 it은 원래 요 자리에 얘가 있었던 거야. 이 this book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이거였다고 원래. 그럼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 to야가 진주어죠. 근데 이 rea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어디로 간 거야? 이 자리로 간 거야. 그러니까 this book이 여기 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is 써주면 되는데 원래 this book의 위치니까 this book의 자리니까 is 쓰면 안 된다고. 이해갑니까? 집중하세요. 요 read 뒤에는 목적어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주어인 this book의 자리라고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대명사 is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다음 enough to에도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어. 원래 enough to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이 책은 읽을 만큼 충분히 쉬운데 누가 읽을 만큼 충분히 쉬운 거죠? 내가 읽을 만큼 충분히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세소서로 바꾸면 이 책은 너무나 쉬워서 누가?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so as to는 뭐냐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야. 이 책은 읽을 만큼 충분히 쉽다. 이해가요? 이렇게 so as to로 가끔 나오기도 한다.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알고는 있어야 돼. 다음이요. 야, 우리 투부정사 어떻게 만들죠? 투부정사 하기 전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한번 이걸 한번 보자. fly가 무슨 뜻이야? 날아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친구한테 가서 동사만 얘기해봐. 친구한테 가서 날아간다? 그럼 친구한테 욕을 먹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주먹으로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욕을 먹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사라는 건 반드시 앞에 행위자인 주어가 있어야 된다. 파리가 날아가는지 새가 날아가는지 주먹이 날아가는지 돌이 날아가는지 행위자인 주어가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게 투부정사면 투부정사도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to fly에서도 마찬가지야. to fly만 친구한테 가서 얘기한다 해봐. 이해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행위자가 필요해. 그리고 동명사도 동사에다 안지 붙였지. 봐. 만약에 flying 그랬어. flying 이번에는 얘만 써도 친구가 이해해 못해. 못한다고.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아니면 돌이 날아가는 거, 아니면 탐이 날아가. 탐이 슈퍼맨이야. 그러면 탐이 날아간다 할 때는 for Tom, 아니면 for a fly. fly가 파리거든요. 파리가 날아간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요? 밑에 거 for Tom이면 탐이 날아가는 거야. 이해하죠? 그 다음에 flying,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 붙였기 때문에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그럼 동명사의 주어는 어떻게 만드느냐? Tom, flying, 아니면 소유격, Tom's flying. 그거 날아간다. He's flying. 이렇게 소유격이랑 목적격을 쓴다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 투부정사의 주어라든가 동명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요. 우리가 배우는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는 원래 애초에 어떤 품사에서 왔어? 동사에서 왔다고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그 행위자를 그냥 주어라고 안 하고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나타낼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포목적격,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타낸다고요.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되는데 쓰지 않는 경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안 쓰는 거야. 다 아니까. 이해갔어요? 우리 수동태에 바이의 행위자 생략하는 경우 있었죠. 대표적으로 일반인일 때 생략하잖아. 그죠?
호주에서는 영어가 사용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뭐 원숭이, 캥거루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일반인은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것처럼 일반인이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안 쓴다고. 여기 볼게요. 이 책을 읽는 것은 쉽다 해서 원래 read this book이 동사였죠. 동사는 주어가 될 수 없어? 동사는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to를 붙였더니 명사적용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 될 수 있어? 명사적 용법이 될 수 있고,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뭘 의미해? 주어, 목적어, 보호를 의미하지.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다고. 근데 투부정사가 어떤 품사에서 왔다고? read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 책을 읽는 행위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 책을 읽는 뭐가 필요해? 행위자. 그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지.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면 누가 생략된 거라고? 일반인이 생략된 거라고. 이 책 읽는 것은 쉽다겠는데 누가 이 책 읽는 게 쉬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근데 일반 사람일 때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리고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뭐가 나와? 이신하고 진주어가 뒤로 가지. 진주어 투부정사가 뒤로 가도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일반인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이 책 읽는 것은 쉽다. 이해 갔습니까? 다음 또 안 쓰는 경우가 또 있어. 봐봐. 주어와 일치할 때도 안 써. 주어와 뭐 할 때? 일치할 때. 봐. 그는 약속했어. 나에게 다시 오겠다고. 여기 다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금입니까? 남입니까? 그는 약속해서 나에게 다시 오겠다고. 그가 다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오는 사람이 바로 그기 때문에 여기다 원래는 뭐를 썼어야 돼? for 힘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썼어야 돼. 왜? 그가 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왜? 주어와 같으니까. 주어와 같으니까 안 썼다고. 그는 약속했다. 나에게 다시 온다는 것을 뭐뭐에게 온 것을 직접 목적어야. 이 투부정사는. 근데 야 지금 이거 의미상의 주어 안 써도 너희들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 알아맞혔어? 못 알아맞혔어? 알아맞혔잖아. 그러고 좀 전에 네가 얘기했잖아. 알아맞혔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주어가 같을 때는. 그는 약속했다 나에게 다시 오겠다고. 누가? 그가. 원래는 다시 오는 사람인 행위자인 의미상의 주어 for 힘을 썼어야 된다고. 근데 주어와 같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 다시 반드시 써야 돼 원래는. 반드시 써야 돼.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고. 동사든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그 행위자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투부정사는 후목적격, 동명사는 앞에다가 소유격이라든가 목적격을 쓰는데 안 쓰는 경우는 일반인일 때가 대표적이고 주어와 일치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의미상의 주어가 특정인이면 생략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생략하면 그 특정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봐봐. 이 책 읽는 것은 주어죠. 쉽습니다 했어. 근데 누가 읽는 게 쉽대? 탐이 읽는 게 쉽지. 근데 이 탐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면 누가 이 책 읽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을 하면 안 돼.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주어가 길어 안 길어? 길지. 그럼 가주어 뭐가 나와? 이신하고 진주어는 뒤로 가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이 안 되니까 의미상의 주어도 따라가지. 그러면 어떤 구문이 생겨? 이리즈 형사, for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라는 구문이 생긴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탐이 이 책 읽는 것은 쉽다. 이게 하나의 구문이 된다고. 구문. 구문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근데 다시 어떤 구문이 생긴다고 한번 짚어 넘어갈게. 이리즈 형사, for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라는 하나의 구문이 생긴다. 이때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고 사실은 for 이하가 진주어야. 이해가? 진주어 속에 의미상의 주어도 같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형사가 어떤 형사일 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사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of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사는 뭐가 있어? kind, nice, good, wise, foolish, silly, careless 등이 있다고. 이해가요? 아, 그것은 친절했다. 뭐가? 이게 진주어지. 그가 메리를 돕는 것이 친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전체가 진주어 파트고 진짜 진주어는 얘고 얘는 무슨 주어야? 의미상의 진주어야. 알겠습니까? 그가 메리를 돕는 것은 친절했다.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 형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사는 원래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목적격을 나타내는데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만 전치사 뭐를 쓴다? of를 써서 의미상조를 나타낸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학교 때 단골 손님이었죠. 근데 중학교 때만 나올까? 고등학교 때도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오형식에서 우리 오형식 배울 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들이 있었어. 요청하다 ask. ask가 3형식, 4형식일 때는 묻다야. 근데 5형식일 때 투부정사가 올 때 특히 요청하다. tell.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말하다. allow.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동사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이 투부정사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동사에서 왔다고 했잖아. 동사에서 온 애들은 앞에 행위자인 뭐가 필요하다?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다. 오형식에서는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해요. 의미상의 주어지. 주어는 해석 어떻게 해? 은는이가로 해석한다고. 멍청하게 이게 목적어니까 을르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 투부정사에. 그래서 목적어지만 을르로 해석 안 하고 해석이 어떻게 돼? 은는 이가로 해석한다. 이거 볼게요. 예문을. 나는 말했다. 그가 즉시 출발하도록. 누가 즉시 출발해? 그가 즉시 출발하지. 목적 근무 중이니까 목적 보호라고. 근데 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어? 텔이라는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고요. 근데 누가 즉시 출발하는 거야? 목적어가. 그가 즉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은는 이가가 되는 거야. 얘가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밑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는 허락했다. 그들이 정원에서 놀도록. 누가 정원에서 놀도록? 그들이. 목적금이니까 목적 보호인데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들이 아니고 그들이가 되는 거라고요. 그녀는 요청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누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적어지만 해석이 어떻게 돼? 은는 이가 내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이요. 우리가 부정사하면 투부정사만 기억한단 말이야. 우리가 왜 부정사라고 이름 짓는다고 했지? 나도 잘 몰라. 근데 정사라는 건 그 한자를 보면 정해졌다 이런 그 정해질 정자야. 근데 부정이니까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지. 그러니까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품사가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명사도 됐다가 형사도 됐다가 부사도 된단 말이야. 그럼 원형부정사는 뭐냐면 야 동사라는 건 사실 어디 와야 되니? 주어 다음에 와야지. 근데 동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왔다니까? 원래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되는 거야? 명사 아니면 형사가 보호를 써야 되는데 동사가 보호 자리에 왔어. 그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야? 있지 않아야 할 자리야? 있지 않아야 할 자리야. 정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그래서 동사 원형이니까 원형 부정사라고 한 거라. 이해갔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고 목적 보호 자리에 만약에 동사의 원형이 등장한다면 그 동사의 원형은 문법적 이름은 원형 부정사다 이런 얘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사역동사 have, make, let이 있고 지각동사가 있고 help 동사가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원형 부정사 말고 동사 원형 말고 동사 ing 현재분사도 오죠. help는 동사 원형 말고 모두와 투부정사도 온단 말이야. 근데 공통적으로 오는 건 뭐야?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는 시켰다. 내가 쓴 약을 먹도록. 누가 쓴 약을 먹어? 내가. 목적보니까 목적보호죠. 사역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 목적보호에 오는 동사 원형을 원형부정사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나는 보았다. 지각동사입니다. 그가 달리는 것을. 누가 달려? 그가. 목적보니까 목적보호죠. 지각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와? 동사의 원형, 원형부정사가 온다. 그리고 동사의 ing, 현재분사도 온다 그랬죠. 그리고 목적보호에 오는 ing는 뭐밖에 없댔어? 동명사라고 안 해. 현재분사밖에 안 와. 분사구문도 없어요. 현재분사입니다. 왜? 현재분사. 분사의 품사는 뭐죠? 형용사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명사, 수식, 보호죠.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그는 도왔다. 내가 그 일 하는 것을. 누가 그 일해? 내가. 목적 구문이니까 목적 보호고 help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가 오죠. to do 이렇게 됩니다. to do the work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이 비번은 뭐냐면 관용적으로 이런 단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한다는 얘기야. do nothing but 단지 뭐뭐 하다 엄청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단지 뭐뭐 하다 엄청 많이 나와요.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단지 뭐뭐 하다. may wear 동사 원형 이건 조동사 편에서 등장하거든요.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우드레러 동사 원형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매주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못 마는 편이 낫다. 캔낫봇 동사 원형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help ing가 있고 cannot help but 아니면 cannot but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이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편이 낫다. 관용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do nothing but이 뭐라고? 단지 뭐뭐하다라고 했죠. 그녀는 단지 nothing but 동사 원형이야.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그녀는 단지 all day long 하루 종일 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편이 낫다. 집에 가느니 차라리 여기 머무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인 걸 되게 어색하게 생각을 해요. 영어에서 동명사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특히 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길죠. 주어가 길면 가주어 뭐가 나오고 이시 나오고 진주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이 책 읽는 것은 쉽다 해서 주어가 너무나 깁니다. 그러니까 가주어 이시 나오고 진주어는 뒤로 갑니다. 이 책 읽는 것은 너무 쉽다. 목적어가 긴 것도 용납을 못해요. 목적어가 긴 것도 뭐 하지 못해? 용납을 안 해요. 가목적어 뭐가 나오고 이시 나오고 진목적어는 뒤로 갑니다. 이해갔습니까? 나는 발견했다. 이 문제 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뭐가 어려워? 이 문제 푸는 것이. 목적 구문이니까 목적 보호죠. 근데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는 거를 되게 어색해야 한다고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어가 기니까 가목 뭐가 나오고 이시 나오고 진목은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는 거죠.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 그것이다 하면 문제, 그 문제 푸는 것. 이해갔습니까? 하나 더요. 이것은 만든다.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뭐가 쉬워? 누군가 집에 침입하는 거. 목적어니까 목적 보호죠. 근데 목적어가 죄송합니다. 엄청 길어요. 그죠? 기니까 가목적어 뭐가 나오고 이시는 나오고 진목적어는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간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다시요. 이것은 만든다. 그것을 쉽게. 그것이다 하면 누군가가 집에 break into 침입하는 거. 뭐 하는 거? 침입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부정사는 동사에다 투를 붙인 게 부정사잖아요. 그죠? 투부정사잖아요. 야, 동사의 특징이 뭡니까? 시제가 있다고. 그죠? 시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정사도 사실 시제가 있는 겁니다. 볼게요. to 플러스 동사를 우리는 단순형이라고 의미해요. 그리고 to have pp를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완료형. to 동사를 단순형, to have pp를 완료형. 동명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사의 ing를 단순형, having pp를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단순형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있는 동사와 시제를 맞춰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가 현재면 투부정사도 현재고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면 투부정사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완료형은 뭘 의미하냐? 앞에 있는 동사가 현재면 이 투부정사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면 이 투부정사 to have pp는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볼게요. seem to가 뭡니까?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죠. 그녀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단순형이죠. 단순형이 뭘 의미한다고요? 앞에 있는 시제가 현재면 뒤에 있는 시제도 뭐다? 현재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seem 대수로 바꾸면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것도 현재고 그녀가 부자인 것도 현재인 거예요. 많이 등장해요. 서술형에서. 다음. 밑에 거 뭡니까?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이것도 단순형이잖아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단순형이죠. 단순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앞에가 과거면 뒤도 어떻게 한다? 과거로 보는 거예요.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부자인 것도 과거고 보이는 것도 과거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둘 다 과거일 때 하나는 과거로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하나의 힌트인데 둘 다 과거라고 해서 둘 다 과거라고 해석해주면 안 되고 앞에 거는 그냥 해석해주는 거야.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해석해주면, 과거를 해석해주면 이게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얘는 뭐를 해석해줘? 그냥 현재를 해석해주고 뒷것만 과거를 해석해줘도 이 전체가 과거가 된다고. 왜? 봐.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해서 보였다가 과거지. 그러면 둘 다 과거가 되는 거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to have pp를 무슨 형 부정사?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수로 동사보다 시제가 한 시제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녀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게 현재죠. 근데 완료형은 한 시제 빠른 과거로 해석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앞에가 현재고 뒷건 과거입니다. 밑에 거 볼게요. 완료형이죠. 완료형이라는 건 앞에 있는 수로 동사보다 시제가 한 시제 빠르다겠지. 앞에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빠르려면 과거 완료로 해석해주면 된다고.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였다. 알겠습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뭐야? 과거일 때는 하나를 그냥 현재로 해석해줘야 된다고.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해서 보였다만 과거로 해석해줘야 돼. 과거 완료는 둘 다 과거로 해석해줘야 돼.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해 갔습니까? 이거 집에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해석해 줄게. 요거부터. 아,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여기만 과거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밑에 거는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해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현재.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이 보였다만 과거로 해석해 달라고. 밑에 거는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밑에는 과거를 해석해 준다.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였다. 구분 가요?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가정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거요? I wish. I wish 가정법 과거. 네, 그때까지 할게요. 이거는 수동태에서 한번 했던 거거든요. 좀 전에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 배웠죠.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가 뭐 있죠? 요청하다, 조언하다, 말하다, 야기하다, 강요하다, 명령하다, 유혹하다, 요구하다, 영감을 주다, 허락하다, 설득하다, 격려하다, 경고하다, 촉구하다, 하기하다, 허락하다가 있지. 근데 수동태라는 건 사실 뭐 갖고 만들어? 세 가지? 주어, 동사, 목적 갖고 만든다고. 뭐 갖고 만든다고? 주어, 동사, 목적 갖고 만들고 하나가 남으면 보류시킨다고 했어. 그럼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보류된 게 내려오면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보여? be asked to 뭐뭐 하도록 요청되다. be advised to 뭐뭐 하도록 조언되어지다. 뭐뭐 하도록 말해지다. 뭐뭐 하도록 야기되다. 뭐뭐 하도록 강요되다. 뭐뭐 하도록 명령되다. 뭐뭐 하도록 유혹되다. 뭐뭐 하도록 요구되어지다. 이런 형태들이 계속 독해하다 엄청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얘는 원래 뭐였다고 생각해야 돼?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였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거고 차이가 크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 be asked to, be advised to, be told to, be caused to, be forced to, be ordered to, be tempted to, be required to. 니들 고등학교 1학년 보고서 한 바퀴 돌았잖아. 그지? 그때 이거 다 해놨던 거야. 독해할 때. 밑에 거 볼게요. 그러면 persuade 어디 있어? persuade 설득하다. 여기 있죠? 이 persuade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고? 투부정사가 온다고. 근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be persuaded to 이렇게 바뀐다고. 뭐뭐하도록 설득되어지다. 볼게요. 마리아는 설득했어. 페루 정부가 뭐하도록? 사람들을 막도록. 뭐로부터? 그림을 손상하는 것으로부터. persuade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온다고요. 수동태로 바꿨더니 이 목적어가 수동태가 주어가 되는 거지. 페루 정부는 설득되어졌다. 뭐 하는 것이? 사람들을 막는 것이.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림을 손상시키는 것으로부터. 마리아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be persuaded to 뭐뭐 하도록 설득되어지다. 이렇게 뭐뭐 하도록 설득되다가 되는 거지.
그죠? 페르 정부는 설득되어졌다. 사람들을 막도록.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림을 손상시키는 것으로부터. 이해하셨습니까? 반드시 쓰면서 해보셔야 돼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서 차이야? 쓰고 안 쓰고 차이야. 2시간 내내 멍 때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녹화 중인데 저렇게 내가 이 녹화 중에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그럼 계속 누군가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누구야 그러겠죠? 어디 갔죠? 마우스. 찾다. 네, 독립부정사인데요. 이건 그냥 수거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처럼 외워요? 수거처럼.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면 to be sure, 확실히. strange to say.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선 to begin with. 솔직히 말해서 to be frank. not to mention 무슨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런 뜻이고요.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근데 수동형이 있습니다. to be pp를 만들면 수동형이에요. 그럼 보자. 나는 원한다. 이 티켓을 제공하는 거 원합니까? 제공되어지길 원합니까? 제공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원한다. 이 티켓이 그 티켓들이 제공되어지기를. 이해갔습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형이고요. 대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명사라는 건 왜 쓸까? 명사가 반복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대명사를 쓰는 거야. 탐인데 탐을 또 쓰지 않아. 그냥 he 그러지. 동사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너는 가도 좋아. 만약 네가 가고 싶다면 해서 to go죠. 근데 앞에 go가 있지. 반복되니까 이 go를 써, 안 써? 안 쓰고 to로 끝나. 이 to를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반복될 때 to만 남겨놓는다고. 원래는 to go야. to go. 이걸 무슨 부정사라고 한다? 대부정사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중등부 문법입니다. 중등문법. 고등문법은 조금 더 많아요. 더 복잡.